연속 300억 원에서 400억 원대에 이르는 로비자금 대출 역을 맡은 혐의로 검찰에 출국 금지된 채 수배를 받고 있는 정태수 한보 회장의 개인 비서 천양은 누구인가? 상당한 미모의 천양은 한보 정 회장의 말레이시아 여행 동행했다가 지난 6일 잠적 로비자금의 검찰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 정 회장 친여 동생이 딸인 천양은 정 회장이 한양대 병원에 입원한 10일까지 또 연락이 닿았으나 정 회장의 검찰이 소환된 10일 자출을 감췄다. 20일 현재까지도 자신의 거처인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물론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소식조차 끊고 있는 상태이다. 검찰은 천양이 한보 비자금을 관리해왔으며 수개의 은행에 가면구자로 개설한 통장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정 회장의 엄청난 비자금 규모의 노출 우려 천양을 모처에 은신시키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세무공무원 출신인 정 회장이 비자금의 은행 관리 수법을 자세히 알고 있어 통장 관리, 도장 보관, 지출명세서 관리 등을 회사 관계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생진료 인천양에게 맡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검찰이 확보해야 할 비자금 통장 등 각종 증거물들을 천양이 대부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천양과 거래를 자수했던 모 은행에서 몇 개의 비밀 구자를 검찰에 알려줘 건설부 이규환 국장에게 1천만 원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천양이 검거될 경우 수백억 규모의 비자금 내용이 대부분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은 비자금 규모와 내용 등이 발표질 것을 우려 천양을 도피시킨 뒤 자신도 비자금에 대해 일제 함구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에서 천양의 행방, 관련 조카를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으니 찾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진술해 천양이 비자금 행방에 결정적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옛날 뉴스의 김상현입니다. 예. 원래 구독자 5,000명이 되면 제가 안경을 벗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제가 참고로 하는 유튜버님의 어떤 영상을 봤더니 이렇게 전달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을 이렇게 딱 보고 그 사람 눈을 봐야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그러셔갖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좀 가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벗었습니다. 저희 진실한 눈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 시작은 제가 이제 뉴스를 읽어드리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읽는 게 전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뉴스를 읽으시는 분을 이렇게 따로 초대한 거는 아니고요. 읽어주시는 프로그램님을 이용을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저희 정식 여자 아나운서님은 아닌데 아나운서님 이제 뭐 구독자님들이 좀 생기시고 이렇게 댓글도 달리고 그러면 여자 아나운서님 이름을 이제 공개적으로 요청을 이제 여러 청취자분들한테 그 구독자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좀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공모전을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오늘 첫 뉴스로 전해드린 거는 이제 그 한보그룹 비자금 계속 수사에 관한 내용이었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연 천양은 누구인가? 그래서 천양은 그 정태수 그룹 총수 전 회장의 동생이 있었죠. 동생의 딸, 딸이 25살.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 내용을 보다가 그 말레이시아를 같이 가고 그래서 무슨 내연녀인 줄 알았더니 질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정태수 회장이 그렇게 이제 다른 직원들을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 뭐 되게 옛날에 그룹들 그 총수들이 그랬지만 이제 친인척들이 되게 많이 관리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 돈에 관련된 업무는 진짜 자기 친인척으로만 딱 엮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때 이 당시 뭐 뉴스를 제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고 결국에는 정태수 회장은
그 이제 2007년 정도에, 2007년이 아니라 1997년에, 한복그룹이 이제 망하면서, 부도가 나면서, 그때 이제 그런 전체적인 사건이 밝혀지죠. 그래서 그 대출 규모가 한 5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가 밝혀졌고, 그로 인해서 15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15년형을 선고를 받는데, 이제 이제 한복그룹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그룹들도 이제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때 대표적인 그룹이 한복그룹이었고, 대출이 말이 5조지, 그때 5조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게 이제 어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그렇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런 부실이 쌓이고 쌓여서 IMF가 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일반 서민들의 삶이 정말 완전 뒤바뀌는, 그러니까 정말 체계가 바뀌었죠. 그 후로. 또 제가 그때 당시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버를 시작하다 보니까, 유튜버 이제 하신 분 어떤 영상을 또 보게 됐는데, 자기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자기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망한 거죠. 그래갖고, 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빚쟁이들이 온 거예요. 교실로.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술 한잔 먹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런 일이 또 있었구나. 저는 그 당시에는 IMF 왔을 때 이제 군에서 막 제대를 하기 전에 IMF 났고요. 제대하고 나서 잘 몰랐어요. 그 당시 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되게 무지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좀 그때도 대학생인데,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정태수 이제 한복그룹 회장의 그 후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 어떤 근황은 어떤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15년형을 선고를 받고, 이제 그 형이 다 끝나서 나온 다음에 2007년에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했다 그러네요. 뭐 여기는 도피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근데 뭐 되게 그 재벌 총수들이 그렇듯이, 뭐 자기는 이제 나라에 내야 되는 그 세금이 2,225억 원인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한 푼도 안 내고, 자기는 카자흐스탄에 가서 간호사도 고용하고, 그래서 이제 뭐 되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누리던 거에 비하면은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괜찮게 지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잡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런 법망이 닿지 않는 그 옆에 키르키즈스탄으로 또 도피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마지막 뉴스로 나온 게 이제 2015년도 정도에 나온 뉴스가 있는데, 지금 한 그때 당시 나이로 이제 94세, 94대가 됐고, 그리고 그 정복은 그 아들이 뭐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이제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차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진 않았죠. 하여튼 한복그룹은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좀 그런 영향들을 끼쳤고요. 뭐 이 뉴스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진짜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제 제일 최근에 화두되고 있는 게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문제죠.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장 최근에 문제된 거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진짜 저는 좀
그냥 그냥 상속세 내고 이렇게 받으면 안 되나? 그냥 좀 떳떳하게 굳이 돈도 많은 사람이 그걸 안 내려고 그냥 정치권에 도루비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저랑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건희 회장도 지금 뭐 아직 죽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계속 살아있는 건지 죽었는데 뭐 발표를 안 하는 건지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뭐 벌써 죽었는데 그냥 생명 연장 장치로 이제 계속 돌리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냥 들리는 얘기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삼성 부회장 했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재벌들 좀 계속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연속이 되고 이 한보 사태가 난 지도 벌써 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재벌들의 행태는 바뀐 적이 없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6시 40분 일본 동경 나리타 성전공항에는 15명의 한국인들이 포장용 종이박스를 찢어 만든 피켓을 손에 든 채 공항 곳곳을 돌며 이색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피켓에는 한글과 영어 일어 등으로 쓴 대한항공을 타지 말자, 대한항공은 악덕 항공사, 대한항공은 피해 보상을 하라는 등의 구호가 선명했다. 참석자들은 나이 지긋한 신사, 국민학생 등 시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시위의 발단은 이날 하오 1시 50분 설 연휴를 이용해 일본을 여행한 일본 직물업체 시철단 20명이 2시간 뒤에 이륙하는 대한항공 영영 1편으로 귀국하기 위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직후였다. 이들의 불만은 2달 전 비행기 표를 예약한 뒤에 바쁜 일정 중에도 일정 예약 확인까지 마친 데 이어 이날도 출발 2시간 전에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했으나 항공사 측은 좌석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도리어 한 직원은 이들에게 당신들이 늦게 와서 이렇게 됐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탑승객들의 시위가 시작되고 대한항공 측은 1시간여 만에 5석이 남았으니 5명이 먼저 가고 15명은 6시 10분 일본항공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승객들은 우리의 비행기니 우리가 이해하지라며 제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나머지 15명에게 서울행 다른 여객기가 모두 떠난 6시쯤에야 일본 항공에도 좌석이 없다고 약속을 또 다시 번복했다. 일행 중 아버지를 따라오만 국민 학생이 5년 동안 지각 한 번 안 했는데라며 울먹이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분노는 폭발 끝내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다. 대한항공이 대책을 낸 것은 이날 자정 무렵 이를 받아들인 시위대가 김포공항에 도착한 것은 18일 상호 11시 55분 돼서였다. 명색이 국적항공사의 대한항공의 무책임한 처사 때문에 가족들은 이틀에 걸쳐 김포에 나가는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두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것도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찾아보다가 대한항공도 참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제 국적항공사 원래는 그런 대한항공 그러면 이제 한국을 이제 국영기업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 뭐 일어난 사건 언제죠? 그 이제 땅콩 항공 사건, 땅콩 항공이라고 불리게 된 결정적인 사무장이 돼서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었던가요? 갑질해 갖고 이제 땅콩을 그 땅콩이 아니죠? 그 이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를 뭐 가져와라 안 가져와라 뭐 이게 뭐 어쩌냐 저쩌냐 근데 뭐 우리나라 재벌들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부리는 사람, 내가 돈을 주면 되는 사람. 그래서 대한항공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 아버지서부터 조양호 회장, 부인,
딸 둘, 그 오빠도 그렇고, 오빠는 뭐 대놓고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뭐가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막내 그 동생도 이제 언니가, 예, 조현아 부사장이 또 인사했는데, 예, 동생도 결국엔 포토라인에 서서 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고, 그리고는 그 밀수로, 예, 대한항공 그 망을 이용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수입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예, 대한항공 뭐 그냥 라인으로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밝혀졌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제 정확히 뉴스를 좀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냥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우리나라도, 예, 아직 많이 바뀌려면은, 예, 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예,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예, 두 꼭지 전해드렸고요. 두 개의 뉴스 전해드렸고, 예,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한 5개 정도 올리는 건데, 예, 쉽지가 않네요. 해보니까. 예. 제가 이제 말하는 것도, 예, 어쩌면 그렇게 유튜버 분들은 말씀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본 보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저는 이렇게 말하다가 자꾸 그 말투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투, 예, 지금도 또 했어요. 이제 좀 안 하도록 하고, 예, 고쳐야 된다. 이렇게 찍어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쓰고 하는 것도 예의에 이제 뭐 하면 이렇게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눈을 보고 하는 게, 예, 전달을 해드리는 데 있는 입장에서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좀 더 깔끔하게 하고,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기술적이나, 예, 시간적이나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예, 너그럽게 봐주시고, 아직은 구독자 수는 이제 3분? 예, 3분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영상이 이게 이제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오르려면, 이게 노출이 많이 되려면 영상을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컨텐츠 질은 그렇게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소통을 하는 마음으로, 예,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예전에는 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에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고, 지금 있었던 일들이 과거에는, 예, 또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예, 제가 보기에는 안 바뀐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그래도 이렇게 돌이켜 봐서 다시, 예, 느끼면서, 예, 좀 더 좋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또 언젠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뉴스 채널인데, 예, 좀 더 저희 뉴스 보시고, 예, 또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지면 언젠가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예, 그런 정의롭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내일 다시, 좋은 뉴스 들고,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